어떤 기억은 사탕처럼 단단하게 남습니다. 저는 붉은색을 잘 고르지 않습니다. 그날 제사상 위에 있던 그 옥춘의 빛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이거 봐요. 예쁘죠? 요새도 이런 게 있네. 아내는 내 앞에 빨간 띠무늬의 옥춘을 들이밀었습니다. 요새는 깨강정을 옥춘 사탕으로 두른 것도 많은데 아내가 사온 것은 옛날식인 온통 울긋불긋한 사탕 덩어리였습니다. 특히 붉은색을 보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걸 뭐하러 사왔어? 예쁘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선지 이런 색깔이 눈에 띄고 예쁘던데. 예쁘긴 촌스럽기만 하구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이 과하게 짜증낸다는 생각에 나는 아내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샌 소금 사탕이나 계피 사탕이나 건강한 사탕도 있고 땅콩 사탕이나 유과 같은 것도 있는데 옥춘이 어때서요? 그냥 너무 옛날 사탕이고 촌스럽고. 정말 당신은 옛날부터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건 다 촌스럽다고 했죠? 내가 언제? 내가 꽃무늬 옷을 입을 때마다 촌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땐 꽃무늬 때문이 아니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해 두리번거리다가 식탁 위에서 빨갛게 뽐내고 있는 옥춘의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내가 눈에 띄는 빨간색 계통의 무늬 옷을 입을 때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동네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제 박봉을 가지고 아이 셋을 모자람 없이 키웠습니다. 거기다 20년이 넘도록 시부모를 봉양하고 살아준 사람입니다.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사람이죠. 아내는 특히 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시사철, 동백이랑 연산홍이나 채송화나 그리고 국화를 키웠습니다. 덕분에 우리 집엔 은은한 꽃향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한지 때때로 꽃집에서 꽃을 사와 거실 한쪽을 아름다운 화원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장에서 깨지고 퇴근했다가도 아내가 집에서 꽃 같은 미소로 맞아주면 마음이 절로 푸근해지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지엄마만 찾곤 했지요. 새침의 끝을 달리던 제 여동생조차도 올케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내가 10여 년 전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후엔 더 이상 꽃을 키우지도 않고 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꽃이 그려진 옷이나 가방도 들지 않더군요. 시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노인들을 위해 일부러 밝게 지내시라고 꽃을 사다 놓은 것 같던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꽃을 멀리한 이유는 아마도 내가 아내의 꽃무늬 옷을 싫어하듯 진짜 꽃도 싫어한다고 생각해서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동네 산책 친구랑 돌면서 내 흉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공원에 나갔습니다. 아내가 잘 가는 공원엔 아내는 보이지 않고 울긋불긋한 얇은 봄옷을 입은 사람들만 지나다닙니다. 그중 저 멀리서 유난히 붉은 옷이 보이자 어린 시절 큰어님이가 자주 입으시던 붉고 화려한 한복이 떠올랐습니다. 연이어서 아내가 사온 붉은 옥춘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묻어둔 마음 때문인데 괜히 아내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아내와 밥을 먹으며 옥춘과 관련된 사연을 말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은 다른 친척들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큰 집의 땅을 빌려 작은 농사를 짓는 소작농을 하셨고 어머니는 주변 다른 분들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날도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 그런 우리 집을 큰 집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느꼈습니다. 옥춘에 대한 첫 기억은 어린 시절 한 제삿날부터였습니다. 조부모의 제사 때마다 차례 때마다 놓여있던 옥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사상에서는 없어진 과자지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큰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곤 했습니다.
너무 맛있는 과자였어요. 어머니와 작은어머니는 부엌과 마당에서 음식 장만을 하고 계셨고, 큰어머니는 음식 준비하시는 마을 분들께 이것저것 지시하고 챙기고 있었습니다. 목기에 여러 음식을 담는 어머니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보던 내게 눈에 띄던 게 있었습니다. 노랑, 갈색, 하얀 음식들 사이 사과보다도 더 붉고 눈에 띄는 옥춘. 뚫어져라 보고 있던 내 옆에서 사촌 형이 웃고 보고 있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고 있을 때 형이 웃으면서 따라오라며 저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먹고 싶지? 아니, 먹게 해줄까?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손대는 게 아니라는데? 히히, 방법이 있지. 뭐? 상에 올라갈 것은 손대는 게 아니지. 근데 상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남겨놓지 않을 텐데? 바보, 실수로 떨어뜨리면 그건 상에 못 올리지. 그런가? 네가 해봐. 내가? 그래, 난 중학생이라 혹시나 걸리면 더 크게 야단 맞아. 국민학생인 너는 어리니까 야단 안 맞을 거야. 우리 둘은 옥춘당과 여러 한과를 챙기고 있는 작은어머니 근처로 갔습니다. 작은어머니가 약과를 담느라 한눈판 사이 손을 휘둘러 실수인 척 목기 아래 쟁반에 떨어뜨렸습니다. 3개나 떨어졌어요. 집어먹자. 형이 집어들자 나도 집어들었죠. 그때 갑자기 눈앞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제 머리를 누가 친 겁니다. 큰어머니였죠. 아이고 형님! 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제사상에 올릴 걸 누가 감히 손대? 그게...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지. 떨어진 건 안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이야. 어린 게 잔머리를 굴려. 나는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도 자기 어머니는 무서웠는지 딴청을 피웠습니다. 용준아, 뭐해? 잘못했다고 빌어. 어머니가 옆에서 잘못을 빌라고 했습니다. 형이... 내가 뭘? 형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변명했습니다. 내가 두 눈 똑똑 집어왔는데 이젠 남 탓까지 하는구나. 자네도 뭐 했어?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게 뭐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내가 용준이 교육 똑바로 다시 시킬게요. 멀리서 보던 아버지는 모른 체하고 지나가고 어머니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큰어머니. 그래, 다시는 제사상에 올릴 음식 손도 대지 마, 알겠지? 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나 아저씨들이 다 나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아 부끄럽고 모른 척하는 형이 얄미웠지만 정작 눈물을 쏟게 만든 건 돌아서며 중얼거리는 큰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나만 들어서 다행인 말, 거지도 아니고 애나 어른이나 주워 먹으려고 기를 써. 그 뒤부터 큰어머니 근처는 되도록 잘 가지 않았습니다. 큰어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붉거나 화려한 한복만 보아도 멀리 피해갔습니다. 내 옛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가 조용히 물었지요. 그래서 할아버지 제사 가기 싫어했구나. 큰어머니랑도 불편하고? 너무 그때 억울하고 창피하고 화났던 것 같아. 정말 그랬을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붉은 옷을 보면 불편했던 거지, 꽃이나 꽃무늬 옷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야. 그랬군요. 아깐 내가 과했어. 미안. 아내는 말없이 내 손을 잡더니 토닥였어요. 또 괜히 눈물이 나려 하네요. 며칠 뒤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어서 와!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꽃처럼 웃었습니다. 할머니, 밥 주세요. 학교에서 바로 여기로 와서 배고파요. 그래, 갈비 해줄까? 아무거나, 그냥 김치만 주셔도 잘 먹을 자신 있어요. 그래, 좀만 기다려. 아내가 재워놓은 갈비를 불에 올리는 동안 경준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꽃치루? 한식 디저트 카페지? 네, 아시네요. 지나가다 거기서 예쁜 절편을 봤거든요. 한번 드셔보라고 사왔어요. 아내가 젓가락을 가져왔습니다. 경준이 포장해서 꺼낸 건 마치 옥춘처럼 빨강색을 위주로 빚어낸 동그란 절편이었습니다. 사탕 절편인데 옥춘이라는 사탕 모형이라 옥춘 절편이라고 하고요. 헛웃음만 짓고 있자 아내는 떡을 집어먹으며 경준에게 맛있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절편을 한두 점 집어먹던 경준이 물었습니다. 2주 후에 꼬치류에서 떡 만들기 무료 클래스를 한다는데 참가하시겠어요? 떡 만들기? 네. 그러면서 꼬치류의 SNS를 보여줬습니다. 주민센터와 함께 클래스를 진행하는데 먼저 무료 클래스를 열어 재미와 의미를 알게 한다는 취지인 듯 했습니다. 저도 참가할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굳이 클래스 주제가 떡과 함께하면 오늘도 추억이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도 남자가 떡을... 강사님도 남자라던데 프로그래머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식 만들기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경준이 사온 사탕절편은 옥춘 모양이어도 떡이라 뽀얗고 은은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촌스런 옥춘을 떠올리게 하는 사탕절편이라니. 경준이 가고 난 뒤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옥춘 사탕 만들기 굳이 같이 하자는지 모르겠어. 걔도 나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요리에 관심 많잖아요. 우리 나이도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랑 뭔가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군. 아내는 친구들이랑 꽃 구경 가기로 한 선약이 먼저 있었기에 나와 경준이만 사탕절편 만들기 무료 클래스에 참석했습니다. 강사님은 경준 말대로 젊은 남자였습니다. 대단한 기구나 준비물 없이도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데 매력이 있다며 설명을 시작한 강사님은 단순하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투박한 손으로 쌀가루에 물을 주고 체에 내렸습니다. 찜기에 쌀가루를 넣고 가운데 김이 잘 올라오도록 구멍을 내어주고 끓는 물 솥에 올렸습니다. 25분 정도 찐 떡덩어리를 실리콘판에 올려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뭉쳐지자 하얀 큰 덩어리 1개와 작은 덩어리 3-4개를 만들고 작은 덩어리 각각에 녹차가루, 단호박가루를 조금씩 넣어 색깔별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빨간색은 왜 안 써요? 빨간색에도 여러 색이 있었습니다. 검붉은색과 쨍한 빨강, 그리고 보랏빛이 살짝 도는 자색 고구마색이 있었습니다. 선뜻 빨간색을 고르지 못하고 있자 옆에서 경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빨강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 드릴게요. 선명하고 쨍하게 밝은 붉은색 큰 덩어리였습니다. 그래. 동전 두께로 밀어놓은 떡 본연의 오트밀색 큰 떡가래에 새끼손가락 두께로 밀어놓은 각색의 떡 줄기를 붙여서 하나의 가래떡처럼 밀었습니다. 다 되셨죠? 그럼 이제 이 긴 덩어리를 손날로 적당한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사탕은 깨지면 파편이 남지만 떡은 끊어내도 단면이 매끄럽습니다. 약간의 농담을 하시는 강사님의 말에 군데군데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곧이어 강사님은 길쭉하게 잘린 덩어리를 손으로 다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잘린 떡을 납작하고 둥글게 만지면서 모양을 다듬으세요. 손으로 말랑한 떡을 만지작거리니 마음이 둥그러지는 느낌. 다 만들고 나서 사진 촬영과 함께 시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쫄깃한 떡. 다른 사람들의 것에 비해 빨간색이 유독 선명해 딱 옥춘 같지만 실제 옥춘과는 전혀 다른 맛. 그냥 떡일 뿐인데도 가슴이 불편했던 게 이젠 불편하지 않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꽃 구경 가서 또 붉은 꽃 사진 천지로 찍어올 아내를 기다리며 아내가 사서 넣어둔 옥춘을 꺼내놓고 사탕절편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붉은 자켓을 벗으며 들어왔습니다. 아, 왔어? 재밌었어? 당연하지. 얼마나 꽃천지인지 내가 꽃인지 꽃이 난지 모르겠더라니까. 좋았겠네. 내가 가장 화려한 꽃이 같다니까. 그래, 그랬겠네. 아내는 식탁에 놓인 옥춘과 사탕절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 사탕절편이에요? 응. 옥춘도 내놨네. 응. 맛있잖아.
아내는 사탕절편을, 나는 옥춘을 입에 넣었습니다. 어릴 때 옥춘은 정말 귀했어. 그땐 그랬죠. 옥춘은 정말 달고 눈에 띄었지. 맞아요. 근데 여보, 이젠 괜찮아요? 나는 옥춘을 더 하나 집어 입안에 넣고 오독오독 씹었습니다. 응, 그냥 달기만 하네. 그 소리에 아내는 웃으며 사탕절편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사탕절편 정말 쫄깃하네. 색도 참 곱네. 당신이 사온 옥춘도 맛있네. 진짜요?